내 돈 없이 한 달에 150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건물은 좀 많이 구축이다. 전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요. 이런 물건은 또 갖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서 돈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대전에 있는 대학가 원룸촌에 왔습니다. 여기는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방이 18개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다중주택은 외관은 원룸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고시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취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중주택도 마찬가지로 개별 호실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취사 시설이 없고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엌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최초 감정가는 7억 원 정도로 다소 비싸 보이지만 한 번만 유찰되면 내 돈 없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되거든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됐고 가스가 연체되어 수도세도 연체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다 연락이 끊기고 월세도 안 내고 계신 그런 상황 같아요.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서 전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요. 소유자분이 102호에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편물이 반송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택배가 있는 걸로 보아서 102호에 다른 분이 또 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집주인분 송땡땡님도 102호에 돼 있고 또 택배가 김땡땡님으로 온 거 보니까 102호에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분이 살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이 18개인데요. 한 층에 7개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6호도 송땡님으로 돼 있으시네요. 이제 개별 세대에 전기 계약을 했는데 오랫동안 안 내시니까 9월 27일 날 전기가 이제 끊긴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보일러실. 나중에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면 이런 곳에다가 건조기 같은 거를 하나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많은 원룸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집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조금 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여기에 건조기를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집주인하고 이제 오래 연락이 끊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게 바로 이제 복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전단지 같은 거 많이 붙여져 있고 바닥에 쓰레기 있고 이분도 5월 26일 날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님이 안내문을 붙였는데 현재까지도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도 공실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실로 생각돼요. 단독주택이니까 옥상에 방수 상태를 보고 누수 처리 비용이 들어갈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옥상을 잠가 놓으셨네. 여기도 근데 10월 5일자 택배거든요. 여기가 옥상이 아니라 옥탑방인가 봐요.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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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지금 집주인하고 연락 안 된다고 저기 써 있던데 지금 현재 월세 내고 계세요? 전세로. 전세로? 네네. 그러면 지금 전세 얼마에 계신 거예요? 2,500. 2,500? 여기 많은 분들이 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다 몇 분만 계시고. 몇 분만 계시고. 네. 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 관리비는 한 3만 원? 3만 원 정도 내고 전기세만 따로 내시고 네. 그 가스 이런 거는 없고요. 네. 수도세 수도세도 그냥 그 관리비에서 다 들어가고. 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장을 갔을 때 임차인하고 만나는 것을 많이 이제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들어가려다가도 임차인이나 집주인인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 도망가거나 지금 두려워하시는데 그분들도 사람이고 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경매 진행하는 절차가 궁금하고 그런 것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차를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처리 방법 같은 거 진행 사항 같은 거 알려주시면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에 오늘 이제 내부가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신축도 생기고 있잖아요. 저런 신축 물건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두다 보면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상태를 알아놓고 인테리어 비용을 약간 계산한 다음에 입찰가에도 녹여야 할지 가격을 잘 받는 낙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 구조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공동 취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에어컨 있는 걸로 보아서 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1, 2, 3, 4, 5, 6, 7호실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지에는 방이 6개만 있는 걸로 나와요. 방이 18개인 줄 알았는데 1층과 2층에 방이 하나씩 더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에 옥탑방이 있어요. 그래서 총 방이 21개입니다.
손품도 많이 팔아야 되지만 현장에 와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와서 집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그다음에 임차인들에게 통해서 듣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더 플러스 가미되면 투자의 그런 낙찰 가격이라든지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본 경매 물건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이 점점 이제 신축 건물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물은 좀 많이 구축이다. 기존 임차인의 월세를 보니까 좀 많이 금액이 낮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되게 많이 약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저렴한 맛에 들어와서 사실 분도 계시긴 하지만 수익률 계산을 신축 건물과 섞어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월세 좀 물어보려고요. 다중주택인데 지금 경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낙찰 받아보려고. 여기 신축 건물 월세하고 옆에 구축하고 좀 다르나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틀리고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신축 건물은 지금 1.5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룸 같은 경우는 1000에 50으로 지금. 근데 이렇게 신축하고 있으면 신축하고는 경쟁 상대는 아니에요. 그냥 아예 논해요, 논해. 그럼 오히려 저거를 신축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건축 가격이 요즘에 워낙 많이 올라서요. 그쵸. 예전 생각하면 맞지 않을 거예요. 좀 싸게 사는 게 가장 메리트죠. 그럼 저는 걱정되는 게 안 나갈까 봐.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차이가 있겠죠. 싸게 사면 당연히 경쟁력 있으니까 좀 싸게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있죠. 그러면 일단 보증금 200~300 봐야 돼요? 그죠, 2, 300 봐야죠. 300 무리하지 않은 에 선에서 한 25만 원 정도. 거기서 좀 더 잘 받으면 2, 3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테고, 덜 받으면 네. 뭐 20만 원 초반까지 여기가 평당 500 정도 하나요? 한 그럼- 800 정도는 가요. 평당 800이요? 네. 비싼 동네네요. 그럼요. 지금 사실 800만 원 아래짜리 땅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 여기가 예전에는 조금 안 좋았었는데 오래된 집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부지고 졌잖아요. 여기 동네가 엄청 살아났죠. 근데 여기가 한남대에서는 좀 한 블럭 떨어졌잖아요. 수요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될까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이 많이 안 나갔어요. 네. 그랬다가 요번에는 사실 방이 없어서 못 놀 정도로 많이 왔어요. 방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조금 신축 물건 사이에서 애물단지처럼 보이는 그런 노후주택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물건은 또 갖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서 돈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갖고 있는 동안에는 월세로 충분히 수익을 받다가 또 지가가 점점 상승되면 땅값으로 매매를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신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신축업자분들이 구축들을 사서 새로 신축을 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에게 매매 의사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5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출을 한 80% 받을 경우에 4억을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 한 1억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4억에 대해서 대출 이율이 한 5% 정도 적용을 하면은 4, 5, 20,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이 21개인데 한 10개는 전세를 놓고 10개는 월세를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개당 3천만 원 하면 3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제 자금이 1억 들어갔지만 보증금을 3억을 받음으로써 2억 원 풀피가 되겠죠. 그리고 월세는 11개의 월세를 받는데 월세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계약할 때마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한 11달 정도를 계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노후된 주택은 또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한 10달 정도 월세를 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1개 곱하기 25만 원 곱하기 10달 하면은 1년에 2,750만 원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2,750에서 아까 대출이자 2천만 원 빼면은 1년에 7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예, 이것도 뭐 12달 하면은 한 달에 이제 62만 원 정도 남는 거니까 보증금으로 제가 투자한 돈 다 회수하고도 2억 원 남으면서 또 한 달에 62만 원이 남긴 하지만 우리가 또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이 남는 2억 원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4억 대출을 2억을 상환하면은 대출금을 2억이 되는 거죠. 그럼 2억에 대해서 5% 대출 이율을 적용하면은 2, 5, 10,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750에서 1,000만 원 빼면은 1년에 1,750만 원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 없이 한 달에 150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장에 임장도 다녀오시고 부동산에 가서 시세조사, 수요조사 충분히 하신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대출, 그 다음에 월세 해서 얼마의 순수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신 후 수익이 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충분히 검토 후에 투자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닉네임을 달아서 다가구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조끼 하우스 대전점, 빨간 조끼 하우스 금산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땡땡하우스 무슨 점, 땡땡하우스 무슨 점 해서 전국에 있는 다가구를 하나씩 만드셔서 풍요로운 월세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한 발 더 앞서 나가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머니플레이스에서 또 돈 되는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